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패닉 장세가 그 어떤 수단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규모 부양책에도 증시는 무너져 내렸는데요. 3만을 바라보던 다우지수 이제는 2만마저 깨졌습니다. 시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점점 높이 보면서 주식, 채권, 금 할 것 없이 모두 다 내던지고 있는 상황이죠. 연이은 폭락을 보이는 미증시 오늘도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1시간 전에 미 연준이 한국과 호주, 브라질 등 9개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잠시 후에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하락한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겠죠. 오늘 저희 해외 선물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선물 투자에서 수익 내는 방법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많은 내용들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보시면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 는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1시간 동안 많은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황금연못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준 차장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전까지 이렇게 증시가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하다가 다시 또 하락세를 그리고 있어서 또 마음이 또 불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좀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황금연못 트레이더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 목요일 날 때 왔었을 때도 급락을 해서 과연 받아야 되느냐,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톰에는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시장은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운이 좋은 걸까요? 오자마자 또 이렇게 뉴스가 나와서 시장의 급등락에서 뭔가 조금 더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도 오기 전에 이렇게 스팟으로 시장에 대한 점검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회원들한테도 전달을 해주고 왔는데 왠지 약간 설레일 수 있는 듯한 그런 오늘 미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제가 오프닝에 전달을 해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9개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과 덴마크, 브라질, 싱가포르 이렇게 9개국과 스와프를 체결을 했는데 한국과는 60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를 체결을 했습니다. 일단 9월 19일까지 6개월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와 비교를 해서 이제 외환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자, 이 부분 먼저 우리 준 차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식 지금 1시간 전에 좀 이런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역외환율 쪽을 체크해 보니까 지금 네. 한 30원 정도 내려 있더라고요. 한 지금 1,255원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미 2008년도 10년도 그 리만 사태 때 미국과 한 300억 정도의 통화 수합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통화 수합이 이제 그 두 나라 간에 상대방의 통화를 서로 맞교환한다는 건데 이렇게 그렇죠? 한쪽 나라에서 외환 위기가 생겼을 때 바로 이렇게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어서 이게 외환 시장에 상당히 안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600억 달러를 이렇게 좀 금액이 또 2배 정도 증가해서 이거는 분명히 저희 나라 원달러 이제 환율 시장에 상당한 안정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연준에다가 600억 달러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그 계약 기간 내에 언제든지 600억 달러어치 이렇게 달러를 가져왔다,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미국 쪽에 뭐 그렇게 큰 호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안정을 분명히 줄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저희 나라 원달러 시장의 안정을 줄 수 있는 큰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2008년 당시 상황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30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체결했을 때 1,468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계약 종료 시점에 1,170원까지 하향 조정이 됐다고 하니까요. 이번에도 좀 이런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먼저 출발하기 전에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네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2% 하락세입니다. 2,353달러 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4% 약보합입니다. 7,202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크루드 오일입니다. 9% 상승입니다. 22.7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24% 오름세입니다. 1,48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6%의 하락세입니다. 1.0858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는데요. 다시 한번 주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지수 선물이 좀 혼조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하한가를 가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네.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히 하한가는 분명히 갈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이에요. 네, 그리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계속 이건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지금 계속 미국은 확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떠한 정책을 가해도 일단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방 쪽으로는 일단 열어두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이따 조금 더 업앤다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본장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낙폭은 조금 줄인 상태입니다. 다우와 S&P는 마이너스권이고 나스닥이 그래도 소폭 지금 상승 전환을 한 상황인데요. 이제 워낙 그동안 서킷 브레이커라는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다 보니까 이 정도 하락은 이제 그냥 그렇죠. 그럴 수 선방하고 있겠다. 있죠, 지금. 예, 네. 그냥 선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요. 지금 어떤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 증시 3대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다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 전환을 해준 상태입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1.93% 하락해서 19,515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1.19% 하락해서 2,36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0.78% 거의 1% 가까이 상승해주면서 7,04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이슈들이 앞서 소개가 됐는데요.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2017년 이후 처음으로 2만 선을 하회하는 중이다. 이런 속보가 함께 떴습니다. 지금 뭐 바이탈 널리지의 창립자가 시장은 패닉 상태인데 리스크는 상승 국면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죠. 예상보다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22만이었는데 28만 1,000. 이 28만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 출발을 했다가 연준이 통화 스와프 정책을 꺼내면서 어느 정도 투심이 위축이 조금 풀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연준이 각국 정부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했죠. 뭐 캐나다, 영국, 유럽, 일본, 스위스 같은 국가들과 체결을 했고 기간은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최소 6개월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이 된다면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스와프가 더 연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600억 달러 규모로 스와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랑 300억 달러 규모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보다 2배가량의 더 높은 액수인데 그때는 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나서 시장이 안정화를 찾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장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금융위기 때도 그렇게 시장이 좀 진정이 됐다 보니까 내일도 시장이 올라주기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원달러가 지금 1,25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어떤 미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대책으로 활용했던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 유동성 장치, 이른바 MMMF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결정했던 연준 이 CP 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부양책이 나온 건데요. 연준이 MMMF로부터 자산을 매입하는 은행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그들이 CP 매입을 통해서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어제 미증시가 CP 매입 결정에도 불구하고 급락 마무리를 했죠. 이렇게 연준이 계속해서 부양책을 내놓는데 시장에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계속해서 초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를 긴급히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CNBC는 지금 연준이 이 MMMF를 꺼내 들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모든 조치를 동원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정책도 시장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정책으로 질서가 잡힐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ECB도 이번에 통화 정책 다시 한번 내세웠죠. 양적 완화를 늘리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다음 소식 살펴보시면 지난해부터 양적 완화를 재개했던 ECB가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해서 그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ECB 측은 이번 사태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며 사태가 끝날 때까지 양적 완화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CB가 약 7,500억 유로, 한화로는 1,054조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연말까지 약 9개월 동안 국채뿐만이 아니라 회사채까지 사들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ECB가 올해 양적 완화에 투입하는 돈은 약 1조 유로가 넘을 예정입니다. 또 천문학적인 액수가 발표가 됐는데 특히 채무위기에 놓였던 그리스 국채 사들이겠다고 말했고 특정 매입할 수 있는 비중까지 없애버렸습니다. 예전에는 3분의 1 정도만 국채를 사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 기준선까지 없애버린 겁니다. 이 발표가 된 이후에는 S&P 지수가 2% 정도 반짝 반등을 하긴 했지만 다시 또 5%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전방위적으로 국가들에서 그리고 중앙은행들에서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소용이 없다고 싶을 정도로 시장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달러 인덱스가 100달러 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달러 사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준이 1시간 전에 또 통화 스와프 체결한 것도 있는데 과연 지금 달러 사재기 현상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다음 소식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캐시 is king이라고 현금이 왕이 돼버렸다 이런 기사 제목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달러 확보에 혈안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금 외에는 다 불안하다, 현금만이 살 길이다 이런 심리가 퍼지면서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금과 채권에도 모두 투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 각국이 지금 금융위기 때와 버금가는 부양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면서 위험 자산은 물론 안전 자산까지 버려버리는 극단적인 투매 현상이 나와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시장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이 보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이 신흥 시장에서 엄청난 매물을 출회를 했는데 그 매도세가 2008년에 2배라고 밝혔습니다. 이 극한의 강달러 현상 전문가들은 정말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흥국 주식 가치와 통화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연준이 1시간 전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또 다른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각국 정부가 내놓는 경기 부양책 핵심 바로 현금 지급이라는 겁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개인당 10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또 우리나라도 오늘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경기 부양책들, 현금 지급 중심으로 발표된 이 부양책들 그리고 또 연준이 통화 스와프 체결한 것 이런 정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내일 시장에는 조금 더 안정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의 급락도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20달러를 깨고 10달러 선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왔는데요. 코로나19에 따라서 원유 수요가 급감했고 또 산유국들이 증산 전쟁을 펼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유가 폭락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도 놓였다고 합니다. 오일이 지금 24%가 어제 떨어졌습니다. 지금 기록상 세 번째로 나빴던 하루였다고 하는데 이제는 18년 만의 최저치가 아니라 2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WTI 가격이 10%가 올라서 22.9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 24% 빠졌던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반등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또 잠깐 반등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의미 있는 반등인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유가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잠깐 반등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도 이 가격 신경전이 길게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은 이 에너지 기업의 부진이 금융시장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번 유가 전쟁이 근데 이 러시아에 더 타격이 크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펙 플러스와 딜을 원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러시아 대통령이 오펙 플러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다면 아마도 이 유가 전쟁에서 좀 백기를 드는 날이 오지도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좀 조치가 취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크게 달러 이슈 그리고 유가 이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더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오늘은 황금연못 트레이더님 그리고 준 차장님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지금 미 증시가 본장의 낙폭을 조금씩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와 S&P도 축소를 하고 있고 나스닥은 1%가량 일단은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이 흐름이 조금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먼저 트레이딩 타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수 선물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S&P 500 현재 2,38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해서는 0.8% 그래도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연준이 9개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아직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2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수 선물 어떻게 방향 볼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연못 트레이더님은 매수 그리고 준 차장님 매도 의견이신데 황금 연못 트레이더님 전략부터 확인해 보죠. 네. 일단 매수에 대한 의견은 뭐 방금 전에 나왔던 통화 스와프에 대한 얘기가 뭐 미국보다는 우리한테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낮에 뉴스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자마자 빨리 달러로 바꿔달라 재촉을 좀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뭐 보유 달러가 좀 적거나 뭐 대처가 빨리빨리 안 됐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일본 지수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라는 그 속내의가 이런 문제였었는데 어쨌든 밤에 그게 좀 해결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네. 자, S&P를 제가 왜 매수를 들었냐 하면 정말 살다 하루에 한 번 꼴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 전 금융시장 제가 23년째인데 네.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금융위기 때도 이러지 않았었고 우리 뭐 브렉시트 때도 그렇고 트럼프 당선될 때도 그렇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의 뭐 오전에 했다, 오후에 뭐 2번, 3번 이랬는데 네. 일단 오늘 어제 밤에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미증시가 마감될 때 쭉 끌어올렸더라고요. 밤에 그렇게 애를 매겨놓고 그래서 조금 뭔가가 좀 괜찮아지는 느낌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다시 출렁거림이 좀 있어서 절대적으로 바닥은 한 번에 안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 저도 회원들한테 방송할 때 S&P가 최근 4일 내내 밑에 가격이 거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밤에 양봉만 만들어지면 일단은 가바닥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재료까지 나오고 오늘은 오전장도 지금장도 절대 아주 뭐 지금 우리 코로나보다 더 큰 악재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 하한가를 가거나 서킷이 걸린다거나 이런 거는 드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식 오늘 우리 아까 오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돈만 있으면 주식 사야 돼. 어떻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큰 장대 연봉인가. 이거 사놓고 그냥 1년 가만히 갖고 있어도 우리 앵커님 월급에 연봉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그러게요.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지금 매수를 좀 해도 그 매수를 꼭 저점에 내가 얼마에 사서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이 정도만 나도 사볼만 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S&P 500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제 뭐 여기서 뭐 더 하한가를 가진 않을 것 같다. 더 이상의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 상황이 다시 펼쳐지지는 않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지금 10시 기에서 지금 지수 선물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시 기에서요. 자, 그렇다면 오늘 좀 매도 뷰이신데 지금 트레이딩 해본다면 저희가 전 매수 뷰. 네네. 매수요. 매수인데 자, 트레이딩 해본다면 이제 좀 어떤 자리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마이너스 오면 사야지 이러면 그걸 놓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일 마이너스가 얼마나 컸었는데 네. 지금 내가 사서 조금 물린들 그것 때문에 더 싼 값에 더 내려가면 주식은 어느 종목이든 주식이든 뭐든 더 내려가면 못 사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에 잠깐 보여드리는 게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10분 차트인데 자 이거를 제가 크게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여기입니다. 여기. 네. 최근에 바닥이라는 거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쌍바닥 그리고 더 삼중 바닥으로 제일 높아졌죠. 그리고 여기 빨간 줄이 시가입니다. 그러니까 시가를 돌파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런 일봉에서 아직까지 진폭은 있을지언정 일봉에서는 도치가 되거나 네. 밑거리가 긴 양봉의 햄머 형태가 네. 되죠. 햄머라는 것은 뭔가를 두들겨가지고 만든다라는 뜻이 되는데 두들긴다는 얘기는 지수가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조금 자리를 만들어 갈게라고 해서 이건 개인이 끌어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큰 우리 국내로 따진다면 외국인이나 기관 이런 식으로 큰 자금 주체가 움직여주는 거라서 저는 뭐 시가가 지금 현재가 오늘 2,402.50인데 2,400 선에서는 그냥 매수를 하시고 초단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정도는 그래도 조금 더 내일까지도 한번 봐볼 만한 또는 아니면 지금 매수하셔서 최소한 2시간 정도는 보면은 나갈 사람 나가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는 그런 시세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거의 시가 근처까지는 온 상황인데 2,400선 지금 2,413포인트 지나고 있는데요. 2,400선 정도에서는 매수를 봐도 좋을 것 같다. 내일까지 혹은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지켜보자.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워드렸고요. 자, 지금 본장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다우가 0.8%가량 지금 플러스권에 있고요. 나스닥의 상승폭이 더 큽니다. 3%가량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 이 흐름을 조금 이어져 갔으면 좋겠는데요. 준 차장님은 오늘 매도 의견을 일단 주셨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도 사실은 항상 매수 쪽으로 항상 네. 응원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걸렸던 뉴스가 네.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서 500만 개의 검사 키트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검사가 시작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그 뉴스를 본 순간 진짜 등에 땀이 싹 나면서 오늘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물타기를 할 것이다. 그럼 전 진짜 하거든요. 예. 오늘 들어갔어요. 그러게요. 예. 네, 근데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좀 빨랐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지금 계속 이제 말이 나오는 게 뭐 금리 인하를 하고 뭐 CP도 매입하는데 전혀 네. 효과가 없다. 이번 사태는 진짜 다르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지금 2008년도 그때 이제 리만 사태 때 이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네. 그때랑 똑같아요. 그때도 지금 금리 0%까지 했을 때도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양적 완화 요게 이제 양적 완화를 한 시점인데 이 이후로도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모기지 이제 그 주택담보 그런 거의 부실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딱 직격탄 MBS를 매입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바닥을 보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반등을 보이고 이게 지금 S&P 주황색이 S&P 지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요때 딱 MBS 매입 시작하고 살짝 바닥 찍고 이제 그때부터 반등이 시작됐는데 저는 지금 패턴이 이때와 지금 똑같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준에서 해야 할 일은 회사차 매입이죠. 그때도 네. 이제 연준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한 이런 금융은 지원을 못 하니까 탈프라 그래서 이제 부실 자산 구제 이제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때 이제 금융권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넣고 이렇게 하면서 은행들이 이제 다시 좀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제 조금씩 안정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물론 비판도 많았죠. 이게 그런 사기업에다가 이렇게 나라 돈을 쓰는 게 과연 맞는 네. 거냐. 뭐 저희 나라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대한항공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해운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은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아픈 곳을 긁어주지 않으면은 저는 어떠한 정책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는 한은 네. 소용이 없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또 원유 사태와 겹쳐진 이제 하이힐드 시장이잖아요. 네. 회사채 시장인데 그래서 분명히 연준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 이거를 이제 성명을 내고 언제 이제 의회 승인을 받고 뭐 이런 거를 아마 계속 조율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의 이런 회사채 매입이라는 이런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렇게 회사채 매입에 대한 어떤 단서라든지 이런 게 오면 시장은 반등할 지금 이미 반등할 여러 가지 유동성은 지금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 네. 은행들도 자본 건전성은 충분하고 딱 문제되는 게 지금 회사채거든요. 그리고 뭐 코로나야 뭐 이거는 뭐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뭐 계속 갈 거니까 네. 지금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채 그 하이힐드 시장인데 그거를 이제 만질 수 있는 거는 연준의 이제 직접적인 회사채 매입밖에 없다. 그래서 그 시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하방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 한은. 근데 뭐 이제 다음 주부터 네. 아마 확진자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암울하네요. 네. 약간 이제 좋은 소식과 좀 나쁜 소식이 공존하는 근데 그런 저는 그 황건희 어머님 말 100% 동의합니다. 저는 예. 바닥을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시점은 분명히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지금은 들어가도 분명히 괜찮은 시점이고 네, 네. 조금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진짜 1년 길면 2년, 진짜 길면 4년. 언제까지 길어지는 2007년, 2008년 때 2007년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딱 4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4년 뭐 금방 가잖아요. 뭐 직장 한두 번 옮기고 뭐 하면 4년 금방 가니까 네, 버틸 수 있습니다. 저 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네. 보통 이제 시장에 맞서지 마라 이런 얘기를 그쵸. 하잖아요. 시장을 따라라라고 하는데 미국도 굉장히 정말 많은 거를 지금 시장에다 풀고 있거든요. 그쵸. 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당장 우리 활동 지수가 활동 범위가 너무 작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시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아닌 전체적인 거를 안정시키려고 많은 거를 풀고 있는데 결국은 그때 그 풀었던 것 때문에 안정을 할 거라는 얘기죠. 지금은 일시적인 충격 때문에 막 여기도 몇천 명이 확진자래 여기도 그렇대라고 하는 건 어쨌든 나온 일이에요. 그래서 그쵸. 지금 뭐 봉쇄를 하고 하는 것은 결국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줄어드는 것을 지금 이미 펼쳐져 있는 상태고 이제 지금은 뭐 해요?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입씨름하잖아. 니네 거야, 우리 거야, 뭐 이러면서 하고 있어서 이런 건데 저는 어쨌든 그런 그 시장에 맞서지 마라라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하나 제가 기자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마다 주식 시세를 보는 어. 분이었대요. 어. 근데 얼마나 이 애간장이 녹아내리겠어. 그렇죠. 주식이 진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일 수도 엄청난 피해를 있겠어요. 받거든요. 그래서 증시 안정을 상당히 좀 많이 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반등은 하겠네요.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유동성은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시장은 이 유동성 공급보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조금 더 풀리고 안정이 됐을 때는 좀 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자, 일단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연준도 그렇고요. 이제 금리 인하, 양적 완화 그리고 CP 매입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좀 시장을 들어 올리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회사채 매입에 대한 그 부분까지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진행되는지는 또 확인을 해보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이제 성인 1인당 1,000불씩 지원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또 보니까 이 아동들에게는 500불씩도 주겠다, 주기를 원한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들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동성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이후의 상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좀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지수 선물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5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5일은 정말 20달러까지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23달러까지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인데 자, 현재 구간에서의 방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도 갈렸네요. 춘 차장님 매도 그리고 황금연무 트레이더님 매수인데 자 연무 트레이더님 네.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뭐 러시아에서도 약간 꼬랑지를 내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유가가 지난번에 아침에 일어나서 1,600틱이 빠진 날이 네. 있었죠. 그 뭐 30몇 프로인가 뭐 네, 이렇게 네.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지수를 잘못 봤나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무렵에 20달러 간다며라는 소문이 벌써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춤주춤해서 갈 수도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수가 빠지니까 유가는 거의 막 정말 덤으로 더 그쵸. 넘어갔는데요. 어저께 제가 20.70에 찍는 거를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냥 매수를 네네. 이건 내가 정말 20불을 깨도 괜찮다라고 매수를 해봤는데 한 80틱이 정말 몇 분도 안 돼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가 유가를 사는 거가 예전에 120틱, 200틱이 움직이는 거가 하루에 진폭이었다면 지금은 한 타임에 움직이는 게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6, 700틱, 6, 700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은데 네.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지금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러시아 관련돼서 사우디하고의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싸움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 지금 유가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유가라는 거가 20불 아래로 내려간다면 정말 너도 나도 다 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그쵸. 보고 있고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밤에 그 20.70까지 그러니까 20불대까지 갔다가 네. 급반등을 하는 걸 봐서 역시 바닥에서 만약에 얘가 민기적 거렸다면 이게 힘들거든요. 네. 근데 빠르게 급반등을 한 2, 300틱 올라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오일도 상승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인데 우리 준 차장님은 조금 거시적으로 보고 그쵸. 저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다 네, 보니까 네. 일단은 매수를 먹을 자리가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최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20달러를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만큼의 그렇게 큰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일봉상으로는 2%가량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매수를 지금 앞으로 뭐 매수가 더 먹을 자리가 많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희 트레이딩 해본다면 자리 어떻게 잡아볼까요?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선 진입을 할 때 대다수가 우리가 이제 주식을 따진다면 주식은 뭐 한 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선물로 따지면 한 틱, 두 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호가로 움직여서 뭐 몇 프로가 빠져서라는 것은 주식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선물 시장은 몇 프로가 빠졌다라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래할 때 그러니까 한 틱 한 틱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유가가 지금 한 틱이 10,000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 차트를 한번 봐드릴까요? 네. 새벽 3시에 네. 빠졌었던 자리가 이렇게 빠졌었습니다. 이러니까 이거는 그냥 칼을 잡았기만 하면 손 다 베는 거예요. 다 베는 건데 자 이게 지금 무뎌졌죠. 네. 바닥에다 꽂아놓고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여기는 누가 던졌을까요? 25불이면 괜찮았겠지, 23불이면 괜찮았겠지, 바닥인 것 같아, 기계가 같이 때립니다. 그럼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바닥과 고점은 누구냐? 반대매매거든요. 들고 있던 사람들이 반대 포지션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결국에는 매집을 단기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네.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보조지표거든요. 보조지표라는 것은 현재 가격을 내가 참을 수 있느냐, 참을 수 없느냐에 따른 기준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보통 뭐 오실레이터를 보죠. 네. 오실레이터가 음영역이라면 매도의 힘이 강하구나. 양영역이라면 매수의 힘이 강하구나.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자 여기서 보면 오실레이터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매도의 힘이 약해지고 서서히 매수의 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23.47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10분 차트인데요. 이 10분 차트에서 매물대를 제가 이렇게 선에 뭐 그물 차트 좀 해놓고 있습니다. 이 선을 막 지나가는 자리가 23불을 지나갔거든요. 현재 기준에 저는 한 20틱 정도의 변동폭은 있겠다라는 관점에 23.30 정도면 뭐 이런 이런 종목은 오일 같은 경우 매매를 해볼 필요가 있고 사실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꼭 하다 보면 이런 식의 교재를 같은 걸 좀 쓴 게 있어요.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데 교재가 네. 여기에 이런 패턴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패턴도 지금 오일을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너무 잘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다.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든 내가 바닥이다라고 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물린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야만이 그 느낌을 알 수 있거든요. 바닥인 줄 알고 잘못 사서 저기 흔들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빨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볼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도의 에너지가 좀 지금 작은 상황이다. 매수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23달러까지 그래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 찐 차장님 매도 의견 주셨어요. 네. 일단 지금 뭐 이거는 당연히 좀 길게 본 펀더멘탈적으로 보는 건데 지금 원유 수요 자체가 네. 지금 한 9,800만 배럴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급은 1억 50만 배럴이에요. 그러니까 한 200만 배럴 정도의 공급 과잉 현상이고 네.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에 따른 한 300만에서 400만 정도의 수요 감소. 그러면은 한 700만, 뭐 한 500만, 600만 요 정도 되는 거고 네. 여기다가 지금 계속 원유 재고는 이제 쌓이고 있잖아요. 근데 네, 요거 차트 보시면은 네. 이게 지금 오른쪽이 이제 원유 재고예요. 네. 원유 재고가 지금 현재 한 요 정도 수준인데 지금 가격은 요 왼쪽이 이제 가격이고 지금 한 30, 요거는 조금 전 거라서 지금은 한 뭐 20불 한 요 정도를 가리키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600만 배럴을 가는 거고 4월 달에 러시아와 사우디가 예정한 대로 증산을 개시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재고가 지금은 이제 6억 배럴인데 6억 7천만 배럴까지 이제 가는 6.7억 배럴까지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원유 가격은 10불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런 그냥 진짜 단순히 수요와 감소 재고 측면으로만 따지면은 근데 뭐 그 안에 뭐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10달러가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10달러 때는 분명히 볼 수가 있다고는 저희가 가정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격이 줄어든 거는 한 50불 정도에서 한 40불 정도 이렇게 내려온 거고 네. 40불에서 45불 사이에서 이제 20불대까지 가게 된 건 이제 증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30불을 넘어서 35불 이상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사우디와 러시아 사태가 풀리지 않는 한은. 그런데 사우디와 러시아 사태는 아직은 조금 더 장기화될 여지가 있고 근데 지금은 뭐 러시아 쪽에서 나온다고 뭐 이렇게 약간 화해 제스처가 뭐 약간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자 저는 아직은 사우디가 더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사우디 측은 괜찮지만 오펙 국가인 이제 나이지리아, 알제리 이런 데들은 지금 이미 빈사 상태예요. 그리고 이쪽은 워낙 신용 등급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그냥 부채만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태고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뭔가 복지 정책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 사태가 계속 가면은 분명히 디폴트까지 갈 텐데 그러면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혹덩어리 두 개를 달고 러시아와 이렇게 또 싸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우디 쪽이 조금 더 불리할 거라고 보긴 보는데 일단은 사태가 쉽사리 진정될 기미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20대가 깨진다는 것도 이런 재고적인 측면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유가 전쟁은 장기화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데 어제 이제 그 전략 비축유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에너지부가 7,700만 배럴을 매입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3,000만 배럴의 매입을 시작했다라는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 말씀하시기로는 사실 여기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닐 거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시적인 양이에요. 7,700만 배럴이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와 되게 많다 그러는데 일단 뭐 이 세 나라의 하루 생산량만 따져도 3천만 배럴이고 예, 지금 수요 감소 뭐 이런 측면이랑 이런 걸 다 따지면은 진짜 아무리 길게 봐야 한 달 한 45일 뭐 이 정도 측면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45일이 끝나면 더 이상 이제 매입할 수도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시장에 더 큰 압박을 또 줄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건 진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주차장님은 지금 매도하라면 매도할 수 있어요? 저는 돈이 있으면은 이거 너무 큰 공격인데. 아니 진짜 아니지만 저는 매도를 요즘 세상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실 밑으로는 끝도 없어요. 네, 밑으로는 끝도 없기 때문에 저는 원유가 30%가 하루에 빠진다는 거는 저도 황건희 어머니처럼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네. 저도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는 있었는데 네. 저는 10%만 가도 사실 두근두근 거리거든요. 그쵸. 근데 30%를 본 이상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나스닥 이런 지수는 매일 하한가를 때리는 이런 시장에서는 저는 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니로. 미니로. 네. 저는 못할 것 같아. 어. 그냥 차라리 20불 물론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었잖아요. 우리가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선반영한다는 얘기를 하죠. 항상 미래에 선반영할 거를 어느 정도 지금 현재에 다 대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영향들이 결국엔 뭐 급작스럽게 나왔다 하더라도 다 반영이 좀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매도야, 하락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쭉 빠지면 이제 뒤늦게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면 끝에서 매도하려는 네, 사람들 네. 있죠. 아니 하루 종일 매도할 때 뭐 하다가 뭐 지금 매도를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저는 이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긴 시간 매도가 나왔을 때 뭐 하다 웬 20불 때 매도를 하려고 그러냐. 얼마를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매도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준사님은 맞습니다. 더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원래 제가 보니까. 좋아하는 거는 지금 무조건 매수예요. 저는 네, 원래 네. 30% 하락했을 때 분명히 저는 10% 정도 때 분명히 매수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역추세로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이나 음봉이 나왔을 때 그 역매매로 이렇게 네. 들어갔을 때 그게 성공했다면 저는 지금 계속 선물 투자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저는 그쵸, 지난번에 선물 얘기했던 계좌가 것처럼. 네. 사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는 방식과 반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돈 버는 그런 길이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가 이야기 나눠봤는데 요즘 유가가 정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 네. 석유보다 드럼통이 더 비싸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유가 일단 여기까지 좀 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들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속보도 전해 듣고 오도록 하죠. 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전환을 했죠. 제가 한 5분 전까지 이 화면 보고 있을 때만 해도 플러스 0.5% 정도였거든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다우존스랑 S&P 지수가 모두 0.8에서 9% 정도까지 상승을 키웠고요. 나스닥 지수도 3%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속보 같이 살펴보시면 다우존스 지수가 700포인트 하락 모두 지워내고 드디어 그린라이트를 켰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나스닥 지수 가장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나스닥 이끌고 있는 종목들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애플, 테슬라 같은 종목들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5%가 올랐고 아마존 지수는 지금 4%가 넘게 올라가고 6%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4%로 바뀌었는데 이 아마존하고 넷플릭스에 특히 지금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넷플릭스를 많이 시청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넷플릭스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또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택배 물동량이 증가해서 아마존 주가도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통화수합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주가 지수가 다시 상승 전환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요즘 부양책을 내놓아서 지수가 잠깐 반등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급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오늘도 이 통화 정책이 얼마나 갈지 잘 예상은 안 갑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혼돈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한 10분 전쯤에 올라왔습니다. 검사지구가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하는가 하면 뭐 진단 관련 키트, 부품들이 너무 부족하고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준도 심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사례에 따르면 어떤 여자분이 검사장에 갔는데 검사를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이런 통보를 받아서 다음 날에 다시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때는 2시간 동안 수백 대의 차량을 기다렸는데 결국 아무 소득도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케이스들이 지금 미국에 얼마나 많을까요? 아까 준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다음 주에 진단키트 몇만 개가 미국에 공급이 되면 좀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미증시 개장 상황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개장 상황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3대 지수가 상승 전환을 하고 오늘은 일단 플러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끝날 때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런데 지금 뭐 통화 수업도 체결을 했고 하지만 달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동성을 확대해도 달러 수요가 된다는 이런 면에서 달러화는 사실 계속해서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계속해서 102선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좀처럼 내려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0.25%에서 0.1%로 금리를 인하하고 채권 매입을 재개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전체적으로 좀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정책들이 과연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골드는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자, 이제 뭐 주식, 골드, 채권 다 집어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도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지금 약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487달러 지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두 분 다 매도입니다. 자, 연모 트레이더님 전략부터 확인해 보죠. 네. 골드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오르지 않냐.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달러가 지금같이 강세를 보이면 골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달러가 싸져야지 골드도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 달러 인덱스가 우리가 100달러를 넘어져 있다라고 할 때 사실 최근에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왜 골드가 이렇게 먼저 빠지지? 왜 실버는 빠지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급락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저 마진콜 메우기에서도 그렇고 네. 금을 들고 가서 생필품을 살 수는 없다. 그쵸. 그래서 현금이 최선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팔아서 현금화를 해서 뭐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도 금이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금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욕구가 저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내가 정말 그러니까 대체 상품이죠. 주식 시장이 너무 좋아서 주식을 살 만한 게 없어라고 한다면 오히려 차라리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금을 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이거든요. 금보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골드는 이제 그런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져서 과거의 금 생각하고 막 뭐 매수를 한다거나 또는 뭐 매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락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은 별로 재미가 없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잘 보세요. 한동안에는 지수, 나스닥이나 S&P를 못 사면 바보가 되는 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들을 안 팔으면 또 바보가 되는 장이에요. 그럼 사고 싶은 사람들은 국채를 사거나 N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럼 지수가 급락을 했고 뭐 채권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시장의 눈은 다 여기에 와 있지 단순 종목인 하나인 골드에다 집중이 되진 않는다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 옛날처럼 그렇게 큰 변동이 줄어들고 외려 차라리 오히려 더 변동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관점의 골드는 메리트가 좀 떨어졌다. 그래서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 일단 매도 전략 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지금 뭐 골드를 거래를 해도 그렇게 좀 크게 먹을 자리는 아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래도 포지션 잡아본다면 어떻게 지집해 볼까요? 예, 매도 의견이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어저께 오늘이 19일이죠? 그러니까 네. 어저께 밤 미장이 출발할 때의 흐름이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장 출발할 때 또 이제 시장이 얼마나 쏟아질까라고 해서 골드에 대한 일시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는데 이때 보시면 이 이후에 이렇게 계속 내려옵니다. 물론 여기 이제 10분 차트인데 여기서는 막 바닥 같아 보이지만 결국 올라오면 계속 매물이 나올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리고 변동폭을 보세요. 5일은 지금 하루 변동폭이 300~400틱인데 얘 지금 변동폭이 50, 100, 한 200틱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골드가 양봉을 3개 만들고 다시 음봉선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시가를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1487.2를 이탈하고 있어서 그냥 시가 또는 조금 더 올라온다면 1490. 지난주에 제가 그랬거든요. 골드는 1600 정도만 와도 매도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서부터 내려온 게 지금 벌써 148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벌써 다운이 됐기 때문에 뭐 오늘 낮에 올라갔었던 이 고점 자리, 4시 때 올라갔던 고점 자리, 지금의 고점 자리가 1495선
전후니까 이 구간에서는 그냥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매도가 더 낫겠다라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495선까지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도 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자, 지금 1분 정도 이제 남았는데 준 차장님도 한번 확인해 네, 보죠. 그냥 요즘 시장은 간단하게 달러 그리고 달러 외 상품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달러를 제외하고는 채권 가격도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채권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현금성화 자산이 최고기 때문에 달러를 제외한 모든 상품들은 하락할 여지가 충분히 많다. 네, 그냥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 차장님 전략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저희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연모 트레이더님과 1시간 동안 또 이렇게 함께 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시니까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일에도 저희 방송 함께하지 못할 때 연모 트레이더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유튜브 있거든요. 유튜브에 해외 선물 황금 연못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오늘은 바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